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손자병법을 강의하면서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손자병법의 이제 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이 손자병법 총 1편부터 몇 편이라 그랬죠? 13편이라 그랬는데 이제 예로부터 이 13편의 손자병법을 딱 반으로 나눠서 1편부터 6편 우리가 얘기한 그 허실편, 이 허실편까지를 보통 뭐 상편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배울 이제 군쟁편이라고 있습니다. 요 군쟁편부터 13편까지가 보통 하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처음 들어갈 게 어디냐면 요 7편을 지금 처음 들어갑니다. 근데 이 군쟁편에서 이 군쟁이란 게 뭐냐면요. 원래 제목이 군쟁입니다. 이 군대 할 때 군쟁, 쟁은 무슨 쟁자 이게? 다툰다. 전쟁한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군대에서 뭔가 다투는 거예요. 뭘 다투냐면은 일단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장군이 이제 군주한테 병권을 인수를 받아요. 이제 장군으로 임명을 받고 그리고 이제 병사들을 모으죠. 그래서 뭐 징집도 해서 병사들을 구성을 해갖고 어디로 가요? 전쟁터로 나가죠. 전쟁터로 나가서 적과 내가 딱 대치할 때까지 누가 먼저 이 전쟁터로 다투어 가느냐.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누가 먼저 어딜 가서 어디를 지키고 어디를 매복하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전쟁터까지 누가 먼저 가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느냐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군쟁편인데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부산에서 만약에 전쟁이 벌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이제 장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길로 먼저 가실래요? 경부고속도로 가실 거죠. 왜냐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제일 빠른 길이 뭐예요? 직선 길이 뭐예요? 경부고속도로죠. 근데 서울서 만약에 전쟁터가 부산인데 부산까지 가는데 경부고속도로가 제일 빨라요? 여기는 천안부터 막히기 시작해서 한 번 막히면은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다 이 경부고속도로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제일 빠른 길이 제일 늦게 갈 수가 있어요. 요즘은 길이 잘 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대전까지는 경부고속도로 갔다가 다시 저 진주나 산청으로 새로 뚫린 진양고속도로 가서 거기서 다시 또 이런 길이 있죠? 이거 이쪽 곧장 가는 걸 직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는 걸 뭐라 그래요? 우회한다. 우회한다. 자,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데 직선이 빠를 수도 있지만 어떤 게 빠를 수도 있어요? 그거예요, 그게. 지금 손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전쟁터에 나가는데 내가 먼저 간다고 직선거리로 가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는 어떻게 보면은 왜 직선거리는 게 안 좋아요? 남들이 다 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뻔히 좋은 길은 항상 뭐예요? 상대방이 예측을 하고 있다고요. 아, 저놈이 여기로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오는 길에 항상 사람들을 매복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더 빠르게 도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천 상륙작전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부산으로 가면 더 빠를 걸 인천까지 돌아와서 온 거 아니에요. 왜요? 그 돌아가는 게 훨씬 직선으로 가는 것보다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군쟁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좋은 길이라면 반드시 적이 그 좋은 길에 매복하고 있을 거고 내가 그 좋은 길로 갈까라는 걸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직선거리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돌아가는 것보다 더 느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직선거리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회하는 것보다 더 늦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용병지 법에는 이 장군이 수명어 군하고 자, 첫 번째 전쟁을 일으키려면 장군이 누구한테요? 임금에게 뭐를 받아요? 무슨 명을 받아요? 장군으로 임명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장군이 그 다음 하는 일이 뭐예요? 군대를 모으죠. 그리고 또 뭘 모아요? 취중, 병사들을 소집을 해요. 합군 취중.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교화, 이사라.
이게 이제 군대를 장군이 임금한테 장군으로 임명을 받고, 그래서 그 임명권을 가지고 군대를 모으고, 그리고 병사들을 갖다가 소집을 하고, 그리고 이 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어느 부대 들어가면은 그 부대 입구에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뭐 충성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 화문이라 그래요. 화문. 그러니까 군대의 부대에 들어가는 문을 화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내가 군대를 서로 교차시켜서 사는 주둔하다. 주둔할 때까지, 즉 장군으로 임명받아서 전쟁터에 가서 상대방과 대치할 때까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손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나눠 군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군쟁편에 우리가 이제 이 하편 114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장군이 군대를 접수받고 군대를 모으고 병사들을 모아서 상대방과 서로 군영을 갖다가 대치하여 주둔을 할 때까지 제일 뭐보다 더 어려운 게 없어요? 군쟁보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그 전쟁터에 가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상대방이 오기를 기다리고 매복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왜 만약에 무슨 뭐 갈비집 한다고 생각해요. 갈비집. 에? 갈비집 하려면은 여기 지하철역이 여기 있어요. 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길이에요. 그럼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어디를 갖다가 갈비집을 여는 게 제일 좋아요? 요 집이요? 그러면요, 어느 집이 제일 좋죠? 손님들이 일로 오기 시작해. 그러면 어디부터 들어가요? 첫 집이라고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첫 집은 이렇게 구경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 어떻게 보면은 첫 집보다는 꼴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유리한 고지를 딱 차지한다는 게 무슨 뭐 직선거리로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좀 늦더라도 상식적으로 보면 여가 제일 많이 손님이 있을 것 같지만 이쪽이 제일 많아요. 계속 지나서 마지막에 가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는 게 그게 원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면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끔 어떻게 그걸 결정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군쟁이라고 하는 건 누가 먼저 군대를 일으켜서 유리한 고지를 먼저 쟁취하냐인데, 거기에는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원칙이.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에 아주 철저하게 적응할 때, 그때 이 군쟁에서 상대방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손자는 계속 얘기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군쟁지 난자는 이우로 위직이요 이환으로 일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군쟁이라고 하는 거, 상대방보다 먼저 유리한 고지를 쟁취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게 어려운 일인데, 왜 어렵냐? 이 우로 위직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환으로 위리해, 이게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군대에서 상대방보다 유리한 고지를 서로 다투는 게 참 어렵죠? 이게 지하철에서 가까울 때 잡을지, 아니면 끝에 잡을지,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제일 먼저 할지, 제일 나중에 할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왜 어렵냐? 우회하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직선거리를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A라고 하는 지점에서 B라고 하는 지점까지 직선거리가 빠르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려면 이렇게 돌아가면 여러분들 다리가 더 아프죠? 에? 기름값도 더 많이 들죠? 기름값 많이 들잖아요. 한 바퀴 돌면은. 정체돼서 꽉 막힌 길 피한다고 한 바퀴 돌면은 그만큼 더 시간도 걸리고 뭐 기름값도 들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잖아요. 그 고민을 뭘로 바꿔야 돼요? 결국은 이익으로 바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내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막 피곤하고 힘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게 뭐가 되겠어요? 이익이 됐어요. 내가 지금 우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회한 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빠르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나한테 엄청나게 근심이 다가왔어요.
야, 이거 막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요? 그걸 뭘로 만들면 돼요? 이익으로 만들면 돼요. 내가 조금 인생을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남들 내 나이에 다 취직하고 장가가고 시집가는데 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걸 뭘로 만들어야 돼요? 직선거리라는 걸 효과를 내야 돼요. 이게 참, 이 군쟁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돌아가는 게 결국은 직선거리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거냐? 어떻게 남보다 출세 늦게 했는데 결국은 인생이라고 하는 큰 그 사람 전체를 봤을 땐 늦게 간 게 다행인 거예요. 먼저 간 사람이 먼저 잘려버린 거예요. 에? 그러니까 느리게 간다는 거. 저는 이 군쟁편에서 첫 번째 이 느리게 간다는 것이 결국은 실패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하고 지금 오늘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장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옛날 얘기인데 장자의 친구 해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해자라고 보통 하는데 이 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장자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위나라 왕한테 선물을 하나 받았다. 근데 그 위나라 왕이 어떤 선물을 줬냐면 왜 여러분들 그 흥부가 그 왜 심은 박씨 있죠? 그 박씨를 하나 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박씨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걸 심었대요. 심었더니만 점점 박이 커지더니만 쌀 5가마가 들어가는 박이 돼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해자가 그런 말을 하면서 야, 이 5가마 하나 들어가는 엄청난 이 바가지를 탁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 써먹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무슨 뭐 쌀을 뭐 씻을 거예요. 그렇다고 뭐 시냇가 가서 물을 떠먹을 거예요. 에이, 내가 이 저 5가마 들어가는 저 쓸데없는 바가지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장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그게 쓸모가 없다고? 송나라에 어떤 사람이 살았냐면 이제 장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자가 그런 질문을 하니까. 송나라에 예로부터 이 빨래를 하면서 평생 대대로 직업으로 사는 집안이 있었는데 빨래를 해갖고 이제 솜을 털어서 이제 그 솜틀로 해서 다시 손님한테 주면은 그걸 이제 돈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겨울에 여러분들 빨래 해보시죠? 세탁기 말고 냇가에서요. 냇가에서 빨래하면 손이 어떻게 돼요? 시린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트죠. 겨울철에 빨래 그거 평생 직업으로 해봐야 트죠. 그래서 대대로 빨래하는 이 집안에서 뭘 만들었냐면 겨울에 물에 손을 집어넣어도 안 트는 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갖고 이제 계속 겨울을 버텨냈던 거죠. 근데 이제 하루는 어떤 손님이 거기를 딱 지나가다가 이제 나그네가 가만히 보니까 그 굉장한 기술이거든요. 겨울에 그 손 안 트는 약이. 그래서 그 약 좀 나한테 팔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대대로 이거 갖고 먹고 사는데 당신이 얼마나 주겠냐고? 그러니까 특허권을 팔라는 얘기죠. 내가 100금을 주겠다. 100금. 그러니까 귀가 솔깃한 거죠. 100금. 그래서 이제 그 집안 사람을 모아놓고 야, 우리가 대대로 이 빨래하면서 먹고 살아온 집안인데 아예 이 기회에 그냥 이 기술을 팔아갖고 100금 받아서 땅이나 사고 농사 짓고 살자. 그 정도면 충분한 돈이니까. 그래서 집안 회의에서 가족회의에서 결정을 했어요. 이거 팔자고. 그래갖고 이제 그 나그네가 100금을 주고 손 안 트는 겨울에 그 물에 손 안 트는 약을 사갖고는 어디로 갔냐면 오나라로 갔어요. 오나라로 가서 이제 오나라 밑에는 월나라라고 있었는데 항상 이 오월동주라고 서로 이 싸우는 왕숙지간이죠. 오나라 왕한테 가서 이 나그네가 근데 기가 막힌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겨울에 손 안 트는 약이 있으니까 저를 좀 이 오나라의 장군을 시켜주면 제가 이 손 안 트는 약 갖고 뭔가 내가 이 오나라를 강하게 할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마침 뭐가 터졌냐면 월나라에서 오나라로 공격을 했는데 겨울철이었어요. 근데 겨울철에 어디서 전쟁을 하게 되냐면 물에서 전쟁을 하게 됐어요. 수전을 하게 된 거예요. 수전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군으로 임명이 돼서 그야말로 뭘 갖고 나간 거예요? 손 안 트는 약을 갖고 나가서 오나라 병사들한테 다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니 병사들의 사기가 올라가죠. 근데 월나라는 이 수전에서 겨울에 손 다 터갖고는 전력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오나라의 장군으로 임명된 그 나그네가 장군으로 나가서 월나라를 크게 대패시킵니다. 그리고는 오나라 왕이 상으로 뭘 주냐면은 거대한 땅덩어리를 주고 거기에 대부를 시켜줘요. 자, 장자가 지금 하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여보쇼 똑같이 손 안 트는 약인데 어떤 놈은 그거 갖고 대대로 빨래나 하고 먹고 살고 어떤 사람은 그거 갖고 뭐가 돼요? 대부가 됐단 말이에요. 똑같은 약인데 이해 가세요? 네.
당신이 오석되는 그 커다란 바가지가 있다고 이거 어떻게 쓰지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 같으면 그거 반으로 딱 잘라서 호숫가에 띄워놓고 배 띄워갖고 배를 써요. 뭐예요? 나의 근심을 뭘로 바꿔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 자식이 이번에 대학 못 들어갔다고. 그 근심을 뭘로 바꿔야 돼요? 왜 꼭 대학에 들어가서 걔가 출세하기만을 바래요? 그 근심이 나중에 그 근심 때문에 걔가 그 고통과 역경을 이겨내고 자기가 잘하는 걸 해서 결국은 뭐예요? 그 근심이 뭘로 변화시켜야 돼요? 이익으로 변화해요. 그게 이제 안목이에요, 안목. 5석, 5석 되는 큰 바가지 있다고 그 앞에서 아이고 어떡하나 이런 게 아니라 그걸 판으로 잘라서 배 떼어놓고 뱃놀이 하란 말이에요. 내가 돌아가는 게 뭐예요? 결국은 찔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군쟁의 핵심이에요. 이걸 손자는 뭐라 그러냐면 돌아가는 게 결국은 직선보다 빠른 것이다 해서 우직지개라 그래요. 우회하는 게 직선거리보다 훨씬 더 좋은 계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근심 갖고 있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꿔야 돼요. 나에게 그러니까 그 눈높이만. 그러면 바가지를 매일 쌀 씻을 바가지만 생각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뭔가 시각을 좀 바꿔서 다른 측면으로 한번 바라보라 이겁니다. 그게 이제 그 우직지개의 그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손자는 이 말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 돌아가는 게 결국은 직선거리보다 지금 내가 이게 고통이고 근심이지만 결국은 이게 내 자식에게 그게 결국은 행운이었다라고 그 이익으로 전환시키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기도 그 길을 우회할 때 그 길도자 그 길을 우회하는 것이 우회하고 그리고 유인할 유자 유지일이하고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후인발이나 선인지라 이런 말을 해요. 야, 이거 아주 이게 2편 118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고로 우기도요 이 유지일이니 후인발의 선인지라. 그러므로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돌아감으로써 상대방을 유인해내야 돼요. 미끼를 던져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내가 남보다 뒤에 출발했지만 남보다 먼저 도착할 수 있는 게 우직지개예요. 먼저 빨리 간다고 그게 성공하는 게 아니라도요. 늦게 가더라도 그 늦게 가는 게 훨씬 더 나중에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증자라고 아시죠? 증자. 손자랑 비슷한 시기에 살던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공자라는 사람이 한 3,000명 정도의 학생들을 가리키는 거대한 공자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 사립대학을 세웠어요. 그 사립대학에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수없이 많은 3,000명의 제자들 중에서 3,000제자 중에서 공자의 도통을 이은 사람이 누구예요? 증자예요. 아주 그 내용이 그 논어라고 하는 책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이제 공자가 이제 나이가 꽤 많이 드셔갖고는 이제 드디어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는 이렇게 모아놓고요. 에? 드디어 이제 내가 이 공자 아카데미를 갖다가 다음 총장을 임명을 하겠다. 이 아카데미에. 그러면서 이제 다들 긴장된 순간이에요. 그리고 요 앞에는 누가 앉았냐면 공자의 그 공문 십철들, 직계 제자들, 뭐 자로나 뭐 자공 다 앉아 있었겠죠. 그 서로는 다 침을 꿀떡꿀떡 새키면서 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되겠지. 요즘 왜 침 꿀떡 새키는 사람들 많잖아요. 전당대회장 가보면은 다음 후보는 누구냐? 그 낙점만 기다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게 침만 꼴딱꼴딱 새키고 있는데 증자는 저 뒤에 있었어요. 저 뒤에. 근데 공자가 딱 들어와 갖고는 이제 일장연설을 하는 거죠. 제자들아, 내가 인생에 태어나서 10하고도 5살에 배움에 뜻을 두었고, 예? 뜻짓자, 배우락자. 내 나이 30에 내 홀로 설 수 있는 자립심, 즉 내 학문에 스스로 독립적으로 학문을 이루었고, 내 나이 40에 부록, 누가 뭐래도 혹하지 않은 부록의 나이가 됐고, 들어보셨죠?
내 나이 50에 하늘에 천명을 알았고 지천명. 60에 어떤 누가 나한테 뭐래도 귀가 순한 이순의 나이가 되었고 뭐 하면서 70에 뭐 종심소욕 불리고라 누가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 일을 행해도 법도에 넘어서지 않았다. 그리고 80에는 없어요. 7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쫙 회고를 하면서 이제부터 내 뒤를 이어서 공자 아카데미 총장이 될 사람은 바로 증자라고 얘기 안 했어요. 다들 눈을 띵그렇게 뜨고 있는데 공자가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 뒤에 있는 증자를 바라보면서 삼아! 증자의 그 이름이 삼이거든요. 삼아!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놀랬죠. 아니 저 멍청하고 왜 노둔하고 암기력 떨어지는 증자는 왜 불러? 이 중요한 순간에 다들 증자한테로 눈이 쏠렸어요. 그리고는 공자가 그럽니다. 오도는 일이관진이라. 이 논어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오도는 일이관진이라. 아 이거 뭐 중국어로 했겠죠. 예? 오다오 이관지. 나오자 내가 평생 동안 추구했던 도는 하나로서 뭔가 꿰뚫고 일관되다는 얘기예요. 뭔가 일관돼 있다. 아니 지금 뭔가 착각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왜? 다음 공자 아카데미의 2대 총장은 누구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멍청한 증자를 일으키더니만 야 증자야 내가 평생 동안 추구했던 나의 정치적 비전과 나의 삶의 목표는 뭔가 하나로서 일관되게 꿰뚫고 있어. 이 말은 바로 뭐예요? 너 그거 알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넌 그거 알면은 내 뒤를 이어서 2대 총장이야. 아, 왜 그 부처님이 자기의 도를 그 영산에서 그 좌중들한테 법설하면서 자기 제자들한테 누구한테 전해줘요? 그 염화미소, 염화, 연꽃을 하나 탁 까죠. 그때 그 수없이 많은 제자 중에서 가섭이라고 하는 친구가 씩 하고 미소를 짓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도가 글로 가죠. 그런 식으로 그 공자도 증자를 일으켜 세워서 내가 평생 동안 추구했던 그 도는 하나로 꿰뚫고 있다고 질문을 던져요. 다들 긴장했을 때 증자의 대답이 뭐냐면 wait, 우리말은 유라는 건 뭐예요? Yes, sir. 요즘 말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공자가 탁 보고는 시겁구는 전당대장을 빠져나가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래, 내가 평생 동안 추구했던 도가 뭔지 너는 알고 있다고 봐. 그러니 너는 내 뒤를 이어서 이 공자 아카데미 2대 총장이 된 거야 하고 나간 거예요. 다들 지금 난리가 났죠. 세상에 줄 사람이 없어서 저 멍청하고 저 노둔한 증자한테 공자의 그 합통이 이어진다는 게 아마 못 참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들 전부 다 벌떡 일어나서 누구한테 달려갔어요? 문인이 모두 공자 출한데 공자께서 나가니 문인이 위 증자에게 일러 말하기를 하이야오 도대체 네가 안다고 대답했는데 그게 뭐냐?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의 스승이 평생 동안 추구했던 그 도를 한마디로 일관된 도를 한마디로 얘기하려는데 그거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여태껏 손자병법 쭉 얘기한 거 여러분이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없죠?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증자는. 다들 깜짝 놀란 거죠. 그게 가능한 일이냐? 70평생을 그 한 분이 걸어오셨던 스승이 걸어오셨던 그 일관된 도가 뭔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느냐? 다들 막 가슴이 뛰었겠죠. 그리고 증자한테 물어봤을 때 증자가 대답을 해요. 부자지도는 우리 선생님께서 평생 동안 추구했던 도는 충서이다. 충과 서일 뿐이다 라고 대답해요. 충서. 좀 낯선 개념이지만 결국 충과 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충은 나를 수양함이에요. 서는요 수양된 나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거면 됐잖아요. 수신하면은 제가 지고 평천하면 되잖아요. 내가 내 덕을 닦고 그리고 그것을 이웃에게 전해주면 충과 서가 완성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증자가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공자 아카데미의 2대 총장. 이게 논어의 짧은 문장이지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군쟁편 얘기하고 있는데 나에게 지금 그 사람 근심을 뭘로 변화시키래요? 노둔하고 느리고 묵묵하고 묵직하니 자기를 하는 그 근심을 결국은 그 사람이
그 근심을 이익으로 변환시킬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돌아감이 결국은 뭐예요? 직선거리로 효과가 나타나는 그 변환의 아름다움. 남보다 어떻게 해요? 늦게 출발했지만, 예? 후인발이지만, 우리 아까 지금 했잖아요. 남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선인지라 남보다 훨씬 더 빨리 미리 도착하는 게 이것이 우직지계의 완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돌아가는 게 뭐예요? 돌아가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직지계라고 그러고 이제 이걸 돌아가는 거의 아름다움이라고 손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예는 굉장히 많은데 미국의 왜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자동차 회사 있죠. 거기에 이제 새로 이제 아이아코카라고 하는 그 회장이 부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회사는 전부 다 망할 문 닫을 지경이었죠. 그래서 공적 자금, 우리나라처럼 공적 자금을 요구를 했어요. 공적 자금을 얼마를 요구했냐면 10억 달러를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10억 달러를 개인 회사에 집어넣는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정면 돌파를 했는데 정부에서 공적 자금 10억 달러를 못 대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아코카 회장이 생각해낸 게 우회, 즉 돌아가는 길을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돌아갔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당신들이 10억 달러를 우리 회사에 지원을 안 해줘서 우리 회사가 망하면 파생되는 실업자 수가 60만 명이고 그 60만 명을 사회복지기금으로 여러 국가에서 만약에 복지 형태로 해서 60만 명을 갖다 연금을 주려면은, 즉 실업자 급여를 주려면은 27억 달러가 소요된다. 10억 달러 주고 말래요? 아니면 27억 달러 나중에 들어갈래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한테 공적 자금 주는 거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있으면은 그 국회의원이 속한 선거구에 우리 영업망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 다시 말하면 우회하는 전략을 통해서 결국은 정부 의회에서 15억 달러 공적 자금이 투입이 돼요. 세상을 살면서 이게 직선으로 치받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빨리 직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뭐예요? 한참 돌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훨씬 더 직선으로 가는 것보다 빠를 수가 있어요. 그게 결국은 느리다고 하는 거, 우회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 나에게 그것이 근심이고 그리고 걱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직선으로 가는 거리보다 또 이익이 되는 그러한 효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지혜가 바로 그 손자의 우직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직지계를 사용을 하되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손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데리고 있는 군대를 모두 다 데리고, 그러니까 10만 명의 군대가 있어요. 그 10만 명을 다 데리고 그리고 먼저 이로운 이치를 갖다가 다투려고 막 뛰어가다 보면은 뭐 하는 경우가 생겨요? 거기에 제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왜요? 10만 명 다 끌고 언제 거기까지 가서 대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각 부대한테 모든 걸 위임해서 하여튼 달릴 수 있는 놈은 먼저 달려가라. 그렇게 이익을 다투라고 지시를 하면은 이 치중이라고 하는 건 요즘 말로 하면 군수물자예요. 그 군수물자를 갖다가 다 손상을 입히게 돼요. 군대에 있는 군수물자를 다 못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면서 손자가 서둘지 말래요. 왜 서둘지 말라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시고로 권갑이 추하여 이려 불처하여 배도 겸행이면 백리 쟁리의 즉 금 삼장군이요 경자선이요 피자훈이 기법은 11이지라. 제가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갑옷과 군장을 뚫뚫 둘러매고 낮과 밤을 서로 쉬지 않고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를 그냥 달려서 먼저 백리의 먼 거리를 먼저 달리려고 하다 보면은 너무 급하게 서둘다 보면 누가 다치냐면 앞에서 가던 삼장군이 다 죽는 수가 생겨요. 그리고 발 빠르고 힘이 센 사람은 도착하겠지만 힘이 없는 사람은 뒤로 처지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급하게 서둘다가는 장군도 잃고 그리고 군수품도 다 잃고
그리고 병사들 중에 힘없는 병사들도 다 뒤처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자는 결국 서둘지 말래요. 서둘지 말래요. 돌아가는 것이, 우회하는 것이 직선거리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고로 군무치중즉,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손자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내가 지금 돌아가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것이 결국은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급하게 서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서둘지 마서 하는 얘기가, 그러므로 군대가 너무 급하게 서둘다가 군수물자를 다 잊어버리면 그 군대는 망할 군대가 된단 말이에요. 군대가 너무 급하게 가다가 양식을 다 없애면 그 군대는 망한단 말이에요. 너무 급하게 가다가 정말 맡길 위자 쌓을 적자, 저축해놓은 군수물자나 양식을 다 없애버리면 그 군대는 망한단 말이에요. 내 자식 성공시키려고 있는 돈 다 들여서 빨리빨리 하면서 과외비 드리고 해갖고 결론 어떻게 돼요? 빨리 해서 내 자식 출세시키려다가 돈 잃고 통장에 돈 바닥나고 내 집 날리고 전세도 못 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즉 그 얘기예요. 결국은 빨리 가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느리더라도 느린 대로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에? 우리 지금 이걸 보면은 결국 손자가 얘기하는 거는 그 빠르게 재촉한다고 해서 분쟁에서 좋은 위치를 선점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대가 성공, 승리에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좀 느리게. 그렇지만 그 느리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나에게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를 계속 손자는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왜 우리나라들 보면 전부 다 뭐 신동 무슨 신드롬이에요. 최연소 무슨 인, 그러면서 뭐 신동 났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게 전 좋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4살, 3살 때 영어 그렇게 확 꼬부라지게 잘하는 거? 글쎄요. 그게 아름다운 일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 아이가 그만한 나이 때 해야 될 일, 뛰어놀고 모래 가서 장난치고 그리고 자기 길을 천천히 우회하면서 늦게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아이가 성장 과정을 제대로 밟아나가는 아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신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특히 그 조기교육 열풍이 굉장히 불고 있는데 이 나이 어린 천재는 있어요. 근데 나이 어린 대가는 없습니다. 예? 반짝거리는 천재는 당장 제 한글 3살 때 뛰었어요. 예? 저 뭐 유치원, 영어 유치원 다녀요. 예? 뭐 한 달에 한 200밖에 안 들어요. 그런 그 조기 교육 열풍으로 해서 모든 재산 다 쏟아붓고 내 인생 다 벗는데 걔가 성공해요? 성공해도 엄마가 내가 엄마 때문에 성공했어요? 나 때문에 성공했지? 결국 뭐 하는 일이에요, 그게요? 그 아이한테 쏟아부는 뭐 물론 정성 의미가 있지만 내 인생은요? 예? 절대로 나이 어린애는 천재가 될 수 있지만 대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시간과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보면 좀 노둔하고 좀 우회하고 좀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지만 그게 결국은 그 아이 인생에 있어서 더 빨리 가는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이 손자의 병법에 우직지게 돌아가는 것이 곧장 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빨리 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어떻게 함께 갈 것이냐. 우리나라가 뭐 국민소득이 막 맨발씩 높아지고 뭐 OECD 무슨 뭐 세계 정상 최고 선진국에 가입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5만 불 뭐 10만 불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뭐예요? 정말 하루에 끼니가 없어서 굶는 사람이 많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 같이 가는 나라요. 에? 결국 빨리 가고 우리가 뭐 전 선진국? 글쎄 선진국 빨리 되는 거 좋으세요? 좋죠. 근데 많은 사람들 뒤처져 있고 누구만 먼저 앞으로 가는 선진국은 저는 바람직한 우리의 바람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결코 빨리 간다는 게 행복한 것은 아니죠. 느려도 좀 안전하게 탄탄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하나가 돼서 대동사회가 돼서 어울려져 가는 사회. 선진국이 좀 늦게 돼도 상관없어요. 예?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모두가 하나가 돼서 어떤 상하 간에 서로 믿음과 그리고 불신이 깨지고 믿음이 싹트는 그러한 어떤 우리의 느리지만 결국은 그게 뭐 하는 얘기래요? 느려지만 그게 결국은 빠르다고 하는 이 손자의 그 우직지계를 우리가 한번 이 인생을 살면서 뭐 가정의 일이든 기업의 일이든 국가의 일이든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여러분과 같이 마치겠습니다.